자, 1번은 나도 좀 짜증나더라고. 아니 1번부터 이런 문제를 넣어야겠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왜냐면 이게 이제 연립해서 푸는 거라서 좀 짜증나죠. 게다가 접하는 것도 보통 이제 XY축에 접하는 걸 많이 쓰는데 X는 마이너스 1에 접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죠. 이유를 알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뭡니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뭡니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요? 중심의 X좌표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냥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굳이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쓰는 이유는 반지름을 혹시 a 더하기 1이라고 잘못 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반지름 a 더하기 1이 절대값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걸 정신 팔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러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본인의 풀이에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이해하겠니? 예, 그냥 그런 거고. 1,0을 지난당 1,0 대입하면 되는 것 같고, 중심이 2 위에 있다부터 할까요? 예. 그럼 중심이 a, b니까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4는 0입니다. 그리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럼 원방이 아니니까 이제 절대값은 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죠? b의 제곱은 4a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바라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8이 0이기 때문에 b는 2하고 4잖아요. 그러니까 a, b는 b가 2라면 a는 1이겠죠. a는 1이에요.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x는 마이너스 1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중심의 x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b가 4라면 4겠죠.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중심 사이의 거리는 중심이 2 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 얼마야? 3분의 2야? 그러면 3대 2 대 루트 13 아니야? 그럼 x좌표의 차가 3이니까 그냥 루트 13이야. 거리 재지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 이용해서 거리 재라고 했어요. 제발 좀 4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2의 제곱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럼 등급 빼지니까. 네. 자, 다음 문제 가죠.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2,0, 3,0을 만나는 원 C가 있어요. 저거. PQ의 길이의 최소값이요. PQ의 길이의 최소값. 근데 이게 보이잖아, 이거. 이거 보이냐, 안 보이냐? 보여, 안 보여? 원과 비례. 원과 비례. 쌤이 원과 비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기억나는 사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B 이렇게 외우지 말라 했지? 어떻게 기억하라 했지, 봄이나? 그런 말 안 했나, 내가? 이제 할게요. 네. 안 했나 보군요. 네. 했을 텐데, 이상하네. 왜 안 했다고 하지? 그 중3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닮음을 이용해 증명하고.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긋고, 뭐 이렇게 그어요. 그래가지고 교점을 P라고 하고, 여기를 A, B, C, D라고 하거든.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왜냐면 A, B, C, D 이렇게 네이밍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렇게 네이밍 했단 말이야. 굉장히 독특한 거죠. 왜냐면 이게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가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외우게 해주려고 나름 배려를 해준 거예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해와 이러면 애들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안 만나면 또 불편하죠. 네. 네이밍을 또 이렇게 놓죠. 왜냐면 이것도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이렇게 하려고. 그럼 애들이 이거 외워와 이러면 외웠어? 이러면 선생님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예요. P는 뭐고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D는 뭐야?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학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다음과 같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P는 뭐예요? 현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현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같다. 현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같다. 그러면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림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거죠. 현의 교점에서 현의 양,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현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 더 그어서 EF 하시면 이것도 성립합니다. 하나 더 그어서 EF 하시면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현의 교점에서 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현의 교점이네. 양 끝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한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 곱하기 3이죠. 6이죠. 6. 그러면 5P 곱하기 5Q는 6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PQ의 길이잖아요. PQ의 길이는 5P 더하기 5Q잖아요. 그죠? 자신나네. 네, 이렇게 풀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풀면 안 되는군요. 네. 이건 산술기하잖아요. 산술기가 좀 뒤에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산술기는 저 뒤에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쌤. 음? 네. 중간고사 범위 그럼 어디까지 될까요? 중간고사요? 제 생각에 명제 증명? 산술기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자, 이거 산술기 안 쓰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차함수 가지고 구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차함수 가지고 구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합이 일정한데 고별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하냐? 그지? 산술기가 이렇게 좋은데 10호 쓴다고? 사수이나 쓰시죠. 네? 쓰시죠. 쓰신 초밥인데. 어떡할까? 이 새끼는 뭐 했냐? 답지 썼는데. 뭐라고요? 답지가 써가지고. 그냥 K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일단 이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OP만 변수로 보고 OQ는 이게 또 의미가 있나? PQ K라고 할게 편의상. 네. OP를 X라고 하죠. 그냥 OP를 X라고 하고 OQ를 K-X라고 하죠. 그러면 PQ가 K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x 곱하기 k-x는 6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0. 이따로 잡은 다음에 x 실수니까 한 별씩 써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4. 이건 이렇다. 그럼 k는 2도 뒤쪽보다 큰 것 같다. 됐네요. 네. 귀찮게 하네, 그죠? 네. 산수유기가 개편해요. 산수유기가 개편하니까 산수유기가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죠. 왜냐하면 답을 맞춘 학생들도 완전한 답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예. 무엇이다? 무엇이냐고? 뭐냐고? 뭐냐고 물어보잖아. 수직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2,3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2,3입니다. 선생님 2,3이 x축에 있어요. 내가 언제 이거 x축이 됐어? x축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3x에 눕혀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있고 이걸 지나는 직선이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니 두 직선 수직이라고 저기 나와있잖아.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건 이게 P인데 기울기를 조금씩 바꾸면 저 P의 위치가 계속 바뀌겠지만 저 수직인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가 P가 그리는 점의 자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냐면 0,0과 2,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될 겁니다. 왜 원이 이렇게 이상해? 내 마음 같지 않네요. 대충 그리면 뭐 그래도 알아보시겠죠? 이런 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니? 루트 13 아니니? 거기다 파이만 붙이면 이제 둘레의 길이, 도형의 길이니까 답은 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걸 진짜 실제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이 도형은 XY축을 감안하면 하... 2,3 아니야? 2,3 여기 그러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지름일 거 아니야? 맞죠? 네. 여기 2,3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이렇게 그린다. 원래 이제 이런 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이다. 이게 지름의 양 끝이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왜 불완전한 답을 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점은 빼셔야 돼요. 이 점도 빼야 됩니다. 두 개의 점이 빠집니다. 왜 두 개의 점이 빠지냐면 저 점을 포함하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야 되거든.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기 때문에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Y축의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얘는 그럼 표현되지 않나요? m에 0을 넣으면 되니까 m에 0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0을 넣게 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여기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오답입니다. 실제로 이거의 자취가 뭐냐, 이제 길이만 물어봤으니까 점 두 개 뺀다고 길이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답은 상관이 없는데 얘는 0,0과
2,3을 지름의 양 끝으로, 물론 원방으로 써도 돼요. 예. 하는 원인데 단 0,3하고 2,0은 제외된다. 이렇게 쓰셔야 올바르게 자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제외되는 점을 쓰지 않으면 100점, 8점에 한 5점씩 까입니다. 아시겠죠? 한 1점, 2점 까이는 수준이 아니고, 이 점을 못 보면 그냥 이 문제를 모르는 거다라고 보는 수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수해서 나는 점 2개밖에 실수 안 했을 뿐인데 왜 5점이 까이냐. 아니지, 이걸 인지하냐 못하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5점도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내는 데는 별 지장 없었을 것이나 저 2점을 빼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은 2점에서 만나고 접선이 수직일 때 얘랑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거는 그림을 사실상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되게 많이 보여주는 문제거든요. 그림을 안 그리면 풀 수 없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림을 안 그리고 풀려고 시도해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원이 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는데, 그냥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맘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고, 여기서 접선을 그어보면, 나 좀 잘 그린 듯? 진짜 아무 데나 그었는데 기쁘다. 살짝씩 수정하려고 했는데 거의 근사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의 중심을 이렇게 통과할 거고, 여기 접점이니까, 여기도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여기를 뭐 P, 여기를 Q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수직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 원래 수직이고 여기도 원래 수직이니까 여기도 원래 수직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그려지면 정사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0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당연히 여기도 수직일 거고요. 이때 여기의 길이는 얼마냐? 루트 5냐? 왜냐면 대각선의 길이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2 루트 5잖아. 그거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2x-y 플러스 a는 0과 원점인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였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는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5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y는 2x 더하기 5였다는 얘기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5가 됩니다. 16에서 들고 한 이유는 분모 4를 날리기 위함이죠. 그럼 답이 100이 되겠네요.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여기구나, 그럼 거리 루트 5니까 거리만 재면 되네, 이렇게 해서 빨리 답을 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니까 문제 상황이 소개되면 머릿속으로 그림 딱 그려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당연히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3,0과 x, y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 정도 하죠. 그럼 마이너스 3,0은 어디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마3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 여기는 고정시켜 놓고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야 이때 기울기 언제 최대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 시각적인 효과 아주 좋네요. 그죠? 언제가 최대냐 이때죠. 이때 그죠? 예.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입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이어보시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2라는 사실에서 여기 30도인 거 그냥 알거든요. X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이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답은 얘예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막 사진을 찍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연예인 된 것 같고. 야, 누가 이렇게 크게 비웃지? 누구야? 18번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의 연장선상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습니다. 강민아 이게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죠. 그럼 직선만 되는 거냐 이거? 원도 돼요. 단 마찬가지예요. M, N은 동시에 0일 수 없죠. 그럼 식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한쪽은 0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제 말 방금 들었어요? 이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저 새끼가 왜 원이라고 안 하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다르잖아. 뭐가 다르냐? 이 경우에 n이 마이너스 m이면 2차항이 소거될 수 있어요. 그럼 1차식이 남게 되죠. 그 1차식도 여전히 두 원의 교점을 지나거든. 근데 1차식이니까 뭐예요? 직선입니다. 그걸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원방이 될 수도 있고 직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 직선을 다시 묻거나 이 직선을 다시 묻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m으로 나눠서 얘를 k로 바꿔서 많이 다룬다고 했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m으로 나눠서 얘를 k로 바꿔서 많이 다루겠네. 그게 여기 있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참고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사실상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여기서 2차항을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m에다 0을 넣으면 가능하겠는데 이거 특이한 경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나 친구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아마 등장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가끔 EQ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이퀘이션 방정식입니다. EG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G 쓴 게 아닙니다. Q를 쓴 거예요. 수학에서 Q는 이렇게 쓰면 숫자 구하고 매우 운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G하고 좀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자, 내용을 다 알고 나서 봅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2냐? 이게 지금 원과 원의 교점인데 공통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공통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 친구들? 없다. 뭐가 나오냐고. X는 2 나오지. 4X는 8이니까. 그러면 X는 2가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예요. 자, X는 2가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 나왔어. 근데 선분 AB의 길이랑 뭔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는 2란 말이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여기가 지금 AB니까 여기 원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 재면 당연히 2겠지. 여긴 반지름이니까 루트 5죠. 그럼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길이 같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냥 발그림이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원 C의 넓이의 최소값. 원 C의 넓이의 최소값은 당연히 공통현이 지름일 때.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존나 많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거의 지구 사이즈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든지 가능해. 원의 결정 조건 3개의 점이기 때문에 저 두 점만 지나게 되면. 근데 제일 작은 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이 친구일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값은 파이다. 맞는 말이죠. 원 C가 Y축에 접할 때 C의 둘레 길이는 2분의 5파이냐? 원 C가 Y축에 접하면 이거는 사실상 얘랑 딱히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원 C가 Y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하면 중심은 X축 위에 있죠. 저거의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원 하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잖아요. 또 하나는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뭐 위에 있냐면 x축 위에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그러면 원C의 중심도 x축 위에 있겠죠. 저 두 점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y축에 접하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보이냐? 아니, 그러니까 점이 될 수 있는 게 원점밖에 없다고. 왜냐면 중심이 x축에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0을 대입해요. 그러면 k는 3분의 5가 되죠? 이해하겠습니까? 네, k가 3분의 5가 됐다는 건 여기다 3분의 5를 넣어서 c를 직접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얘가 돼요. 그래서 표준형 고치면 이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4분의 5예요. 그럼 지름은 2분의 5죠. 파이 붙이면 둘레죠. 여기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교점을 지나는 원하고 딱히 그렇게 상관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개의 원을 유심히 보면 둘 다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X축에 있기 때문에 교점을 지나는 원도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된다? X축이 있어야 된다.
근데 y축하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접점이 될 수 있는 게 원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발견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문제고요. 22번 보도록 하죠. 뭐가 잘못됐어? 진경이가 엄청 어렵대요. 뭐가요? 엄청 어려워요. 숙제는 4시간 걸렸대요. 4시간.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다 풀려고 마음 먹으면 거의 하루 종일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풀고 싶다. 진짜 하루 종일 풀어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원스텝부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봐봐. 문제에서 묻는 게 중심 O와 점 P 사이의 거리잖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거리 알고 싶다고. 그럼 이거 알고 이거 알면 피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사실상 뭐냐면 O를 원점으로 보고 P의 좌표 알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봅시다.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안 보면 누가 잡아가진 않는데 불편해요, 문제 풀기가. 보통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보는 풀이가 편하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방을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원은 어떤 방정식이에요? 반지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P의 좌표가 알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P를 A,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B는 A 플러스 1, B가 되죠. 됐나 친구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거든? 이게 25야. 맞지 않니? 그제? C는 A, B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거리 재보면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도 25야. 이런 거 풀기 하려고 공수원에서 뭐 배우는 거예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배우는 겁니다.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하죠? 키워드가 뭐예요? 1차식이랬죠. 1차식을 최대한 빨리 만드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빼시면 1차식 바로 나오죠. 그렇죠? 네, 둘이 빼시면 2a 더하기 1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9는 0이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3b는 4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되죠. a는 3b 더하기 4니까 3b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10b의 제곱 더하기 30b가 0이기 때문에 b가 마3이 되죠. 0은 아닐 거니까. 이건 젠장한 b가 0인 것 같은데? 볼래? b가 0이면 뭐가 되냐? 4,0이 되지. b가 마3이면 뭐가 되냐? 마5가 되냐? 5가 되냐? 마5가 되지. 맞잖아. 예. P는 마5,3이 될 수 없어요. 애당초에 마5,3은 원 위의 점이 될 수가 없는 점. 근데 원 위의 점이 아니구나. 원 내부의 점이 안 되잖아, 얘는 애당초에. 그죠? 예. 원 내부의 점이 안 돼요. 그럼 좀 이상한 거지. 왜냐면 P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 미친놈들이 그럼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그죠? 뭔 말이, 아니, 그러지 않나? 4,0이니까 위치가 저기가 아닌데 내가 XY축을 잘못 그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X축 아닌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개옥인데.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거리가 따로 풀리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림이 중요한 거 아니라서 대충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답이기 때문에 OP의 길이는 얼마다? 4다. 그림을 뭐 반드시 똑같이 줄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림 이제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저 P가 우리가 이제 X 그것을 저기 올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너무 강력한 힌트가 될까봐 일부러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너 어디가? 이 새끼들 맨날 날 버리고 가. 어? 야, 왜 다른 학원은 딱 제 시간에 가고 내 수업은 다 제끼는 거야? 넌 녹화를 찍어주니까? 알았어, 가요. 짜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짜잔! 수직. 감사합니다. 수직인 거 왜? 안 보이는 친구들 왜 안 보여요? 아직도 기울기 타령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면 수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니까 딱 수직이구나. 근데 이거 알아야겠지. 왜냐면 보는 순간 바로 알거든. 너네 수직이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이제 원주각 때문에 수직인 두 직선을 이용해서 원을 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된다. 이거의 반응 속도가 느리면 안 돼. 한참 풀다가 오 수직이었네 이런 애들 등급이 나오겠어요? 나오겠어? 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정점을 내가 항상 찾으라고 했죠. 자, 얘의 정점 어디입니까? 감사합니다. 얘의 정점은 어디죠? 6,5. 그러니까 하나는 2,1을 지나고 하나는 6,5를 지나는데 수직이니까 우리 봤던 거죠. 그러면 2,1과 6,5가 무엇이에요? 지름의 양 끝입니다. 이해하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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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울기 1이잖아. 이거랑 상관 있어 보이지 않냐? 제발 특징 좀 봐. 숫자 앞에 놔두고 못 보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상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여요. 그지? 나도 상관 있어 보이거든? 야, 기울기 2를 제가 세팅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자, 여기가 2,1이고 얘가 6,5라고. 그러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너네 이렇게 수직이어서 이거의 자취가 원이구나 라는 건데 얘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2,1을 지났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m이죠. 감사해요. 그죠?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m분의 1이죠. 그러니까 m의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m의 범위도 마일부터 1까지거든. 이런 대로 그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기울기가 1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자치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갑자기 반원이 된 거야. 전체 원이 아니고. 그래서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지만 얘 지름의 길이 얼마냐? 4루트 4루트 파이의 절반이 2루트. 와 진짜 출제자 개착해. 나 같으면 여기다 4루트 써놨어. 좆대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없잖아 지금 보기에. 왜 없냐?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네가 잘못 읽은 힌트가 있단다? 얼마나 착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집은 보통 이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그런데 시험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이나 2번에 4루트 파이가 빡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킹이 너무 그냥 집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 그래서 m의 제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하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m이 실수 전체여야
실수 전체야 원이 되는구나. m에 제한이 걸려있으면 뭐가 되는구나? 원의 일부가 되는구나. 아까보다 조금 더 진부한 내용이잖아요. 아까는 그냥 원이다.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이 그리는 점의 자체는 걔네의 정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m에 제한을 걸면 원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29번 볼까요? 이건 뭐를 묻는 문제인가요? 뭐를 묻는 문제인가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네. 이거 뭐 묻는 문제야? 봐봐. 이렇게 있고 이게 fx 일부 짧게 그렸어. 이 새끼들 진짜 짜증난다니까. 자, f-4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저 선분의 길이죠. F4는 저게 fx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F마사는 이 길이에요. F4는 이 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뭘 묻는 문제인지 알겠지? 뭐예요? 원 밖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는 같다. 그러면 여기도 F마사예요. 여기는 F4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F마사 더하기 F4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메꿔보면 여기는 F4 마이너스 F마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여기 8인 거 알아요? 아, 피타 써야 되는구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시면 4 F마사 F4가 64잖아요. 그러니까 F4 곱하기 F마사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맞니? 근데 나 존나 양아치 같은 풀이 알려줄까? 여기 보면 fx에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지. 그냥 접선이기만 한 거잖아. 그럼 fx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아싸. 4, 4, 16 끝났네. 아니 fx에 아무 제한이 없잖아. 그냥 접선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맘이지 뭐. 근데 이게 출제 의도는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고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제 2, 3면 이 위에 있는 오 그러네. 하기 때문에. 하하하. 그러네. 이거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네. 아, 안타깝다. 맞겠죠. 안타깝네요. 아, 슬프다. 네, 괜찮아요. 네. 하지만 2, 3면 그러니까 이거 이 짓거리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지, 사실은.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예요. 네. 답은 똑같다. 왜냐면 봐봐. 1, 4분면 있는 뭐하고 접한다고 해서 이 답이 다를 것 같냐? 딱히 그럴 것 같진 않지. 그러니까 이 단서는 저처럼 푸는 새끼가 꼴보기 싫었던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예. 왜요? 이제 오늘 머리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머리는 내가 많이 썼지 뭐 네가 많이 썼니? 많이 썼어요. 따라다니는. 예? (30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하죠. 예? 뭐라고? 지탄. 야 이게 a, b잖아. 근데 이게 a분의 b가 뭐야? 그냥 기울기 아니야? 이거 기울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차피 이 원의 중심이 요 위에 있어요. 이 직선 위에 있게 된다고. 왜냐면 원은 완전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p를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의 중심인 3분의 3,4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6 곱하기 3분의 4예요. 답은 8입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예. 과제는 도형의 이동까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알겠죠?